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구정이 지나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거리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역시 불안정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정혁 전 국가보위부 중장입니다. 북한 내부의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간 체제의 흐름을 읽어왔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정말 사라진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엔 그냥 루머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에서 근거 없는 얘기가 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의 연이은 발언을 듣고 나니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대놓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스마트가이, 김정은은 광신도가 아니다. 우리는 잘 지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정은이 내 복귀를 환영할 거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트럼프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에서 북한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북한 내부에 심각한 변화가 감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를 떠올려 볼까요? 김정은은 국제적으로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김정은을 부르짖는데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 북한의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언론들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연속 분석하며 김정은의 건강 상태 혹은 실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CNN은 CIA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부에서 급격한 변화의 징후가 감지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단순히 말로만 김정은을 거론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북한과 관련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는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북한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미국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 역시 김정은의 행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북한 내부 권력 공백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역시 국회에 비공개 보고를 진행하며 김정은의 동향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정보기관들이 김정은의 실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영국의 BBC도 이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김정은이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 날짜를 분석했습니다. 1월 8일 생일 이후로 그가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북한의 지도자로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BBC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2주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도 큰 변화가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최근 북한과 관련된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김정은과의 관계는 특별했다. 우리는 잘 지냈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과거와 다르게 김정은 측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한 발언을 할 때마다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속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성 감시 자료에서도 북한 내부에서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위성 분석 전문가들은 평양의 핵심 관저 지역에서 차량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주요 시설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 북한이 내부 권력 변동을 겪을 때 나타났던 전형적인 패턴과 유사합니다.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CIA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으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확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렇게까지 큰 움직임이 감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북한 내부의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김정은의 건강 문제 혹은 신변 이상 가능성은 단순한 루머가 아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김정은이 과거처럼 단순한 건강 이상으로 자취를 감춘 것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저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철저히 은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고 주요 언론이 반응하며 정보기관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큰 사건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은이 정말 사라졌을까요? 이제 우리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1월 8일 이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으며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주요 언론이 그의 신변 이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수상한 점은 바로 북한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북한 관영 매체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조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유력 언론들 역시 이러한 북한의 침묵을 주목하며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CNN은 최근 보도를 통해 김정은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 내부 감청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CI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내부에서 급격한 변화의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며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것은 단순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북한 내부 권력층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의 실종과 관련된 북한 내부 정세를 깊이 분석하며 북한의 외교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대외 메시지를 조절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미북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유럽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김정은이 사라진 배경을 두고 북한의 지도자가 과거에도 몇 차례 잠적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다르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루머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BBC는 김정은의 마지막 공개 활동이 1월 8일이었음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공개된 위성 사진과 내부 정보에 따르면 평양과 원산 지역에서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NHK도 김정은의 신병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현재 북한 내부 동향을 면밀히 감시 중이며 김정은이 사라진 배경이 단순한 건강상의 이유인지 아니면 더 큰 정치적 변화 때문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HK는 이어 북한과 관련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일본 내 정보기관 역시 북한 지도부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김정은이 만약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후계 구도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 반응이 없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언론들은 북한의 침묵을 단순한 조용한 시기가 아니라 중대한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1월 8일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북한 관영 매체조차도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 역시 이 사태를 분석하며 북한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외부 세계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체제 유지의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김정은이 만약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공백을 메울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북한 내부에서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라며 북한의 향후 권력 구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현재까지 김정은의 실종에 대한 북한 내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과거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일 역시 사망하기 전까지 북한 관영 매체들은 그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 북한은 이틀이 지나서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태에 대해 반응할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단순한 건강 문제로 휴식을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인지 북한 내부의 조용한 움직임이 그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지 20일이 넘었어요. 북한 내부에서는 후계 구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정일의 이복 동생 김평일이죠. 김평일은 한때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됐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뒤 그는 멀리 유럽으로 내몰렸어요. 그렇게 40년 넘게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죠. 그런데 2019년 갑자기 평양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움직임을 두고 북한 내부의 권력 재편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히 지내왔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보이지 않으면서 그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정보에 따르면 최근 평양에서 김평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고위층에서도 김여정보다 김평일이 더 안정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김여정이 너무 젊고 여성이라는 점이 북한 내 보수적인 정치 구조와 맞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에 비해 김평일은 김일성의 직계 혈통이면서도 기존 권력 다툼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던 인물이죠. 그렇다 보니 군부와 노동당 간부들에게는 차선책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북한 군부 내 강경파들은 김여정을 지도자로 인정하는 걸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철저한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반면 김평일은 남성이고 김일성의 아들이며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 군부 입장에서 더 수용하기 쉽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사망했거나 심각한 건강 이상으로 인해 후계 구도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북한 내부에서 후계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평일이 원로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점점 더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것이죠. 또한 김평일은 외교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는 유럽에서 수십 년 동안 외교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서방의 외교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고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요.
이는 북한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짜는 데 있어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김평일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거처럼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보다 유연한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김평일이 실제로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북한 정치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직접적인 권력 기반도 약하죠. 북한 내부에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김여정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의 측근 그룹이 강력한 저항 세력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 내부에서 김평일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평양의 핵심 권력 기관 내에서 새로운 인사 개편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군부 지도자들이 김평일과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김여정이 예상보다 조용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녀가 확실한 후계자로 자리 잡았다면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 매체들은 김여정의 등장을 강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당과 군의 단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이는 내부적으로 아직 후계 구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평일이 부상하면서 북한의 권력 투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요. 김여정을 지지하는 세력과 군부 내 강경파들이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졌죠. 만약 이런 갈등이 커지면 북한 내부는 정치적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빠지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의 북한 정세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김평일이 정말 후계자로 부상할 것인지, 김여정이 끝까지 권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인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최근 제게 들어온 소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군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이후 평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건강 이상이나 잠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북한 내부에 신뢰할 만한 정보원들에 따르면 군부 내 고위 장성들이 극비리에 만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평양의 주요 군사시설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는 일이 잦아졌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특히 인민군 총참모부 내부에서는 일부 군 지휘관들이 대거 교체되었고 최고 위급 인사들이 갑자기 소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군 운영을 넘어선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간부들이 평양으로 비밀리에 집결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 지휘관들이 전면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특히 평양 방어를 담당하는 조선인민군 제3군단이 평소와 다르게 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부대가 움직였다는 건 내부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북한 군부 내부에서는 박정천과 리병철 같은 핵심 군사 지도자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정천은 한때 김정은과 함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가 김여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군부 내 일부 인사들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며 김정은 이후의 체제를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군부가 단순한 수동적 역할을 넘어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군부 내 강경파들은 김여정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군부가 독자적인 방향으로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부가 주도권을 잡는다면 북한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군부 내 일부 강경파들이 김여정을 배제하고 전통적인 군 중심의 통치 구조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기존의 세습 체제에서 벗어나 군사정권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군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장성들은 김평일이 후계자로 오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김평일은 오랫동안 북한 정치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군부 내에서도 김여정보다는 김평일을 지도자로 옹립하는 것이 체제 안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평양 내 보위부 요원들이 더욱 민감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군부 내 특정 인물들을 감시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군부와 노동당 간부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없다면 북한 내부의 권력 공백을 둘러싼 긴장은 더욱 커질 거예요.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도 변수가 될 겁니다. 중국은 북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만 군부가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경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이 군사정권 형태로 전환되는 걸 오히려 반길 수도 있어요. 북한이 군부 중심 국가가 되면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을 보면 북한 내부에서 군부가 독자적인 길을 걸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김정은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면 김여정과 김평일 사이의 대결, 구도에 군부가 개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이미 보위부와 군부 사이의 알력 다툼이 시작되었고 일부 주요 간부들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북한 내부에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군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북한 정세는 점점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북한 내부의 정세는 점점 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이라면 북한 정권은 이미 내부적으로 새로운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정은의 생사 여부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의 행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평양 내부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그의 모습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의 상태를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김정은이 생존해 있지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라면 당분간 북한 지도부는 김여정을 앞세워 체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김여정이 군부의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기존 권력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대리 통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김정은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김여정이 단독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반면 북한 내부에서는 김평일이 조용히 부각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던 그는 정치적 색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군부와 당 원로들이 안정적인 지도자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기존 체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김평일을 앞세워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다만 김평일은 수십 년간 북한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만큼 실제로 지도력을 발휘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군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현재 군 내부에서 핵심 장성들의 비밀 회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휘관들이 평양에 소집되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권위가 약화된 상황에서 군부가 직접 나서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북한이 군사 정권 형태로 변화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더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단적인 가능성은 김정은의 사망이 공식화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 지도부가 김정은의 상태에 대한 공식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는 점을 보면 내부적으로 후계 구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정은의 사망이 갑작스럽게 발표된다면 북한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군부와 당 고위층, 김여정 측 세력이 서로 충돌하면서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혼란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내부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개입할 가능성이 커요. 반면 러시아는 북한 군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경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결국 북한 정권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다시 등장하느냐, 김여정이 대리 통치를 이어가느냐, 김평일이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르느냐, 아니면 군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느냐. 아직 확실한 답은 없지만 북한 내부의 움직임은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 내부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